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타인을 너무 필요로 하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더 깊이 새겨야 할 관계의 진실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위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먼저 연락했고, 먼저 걱정해 주었고,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달려갔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을 냈어요. 내 일보다 그 사람 일을 먼저 챙겼고, 내 감정보다 그 사람 감정을 먼저 살폈어요. 그렇게 오래오래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었어요. 당연함이었어요. 제가 하는 게 당연하고,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고, 제가 기다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은 저에게 연락도 먼저 하지 않게 됐어요.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반대로 이런 사람도 보셨을 거예요. 별로 애쓰지 않는데도 대접받는 사람.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상대가 먼저 찾아오는 사람. 많이 퍼주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이 늘 있는 사람. 뭔가 억울하지 않으셨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적게 하는데도 대접을 받고 나는 이렇게 많이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저는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사람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제 안을 더 조용히 들여다보게 되면서 저는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존경은 구걸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존경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천천히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더 잘해줄수록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는 걸까요? 제가 살아오면서 참 많이 본 모습이 하나 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사람들이에요. 어머니들이 특히 그랬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 것은 뒤로 밀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았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먼저 챙기고, 남편이 필요한 건 먼저 살폈어요. 늘 마지막에 앉아서 남은 걸 드셨어요. 아버지들도 그랬어요. 말 한마디 없이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셨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몸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족을 위해 버텼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주고 또 주던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기운이 빠지거나 더 이상 줄 수 없게 됐을 때 곁에 누가 있었나요? 자녀들은 자기 삶이 바쁘고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른 데로 눈길이 가 있어요. 그 많은 걸 다 내어준 사람이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혼자였어요. 이게 자녀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관계의 법칙 때문이에요. 우리가 끝없이 내어주면 받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기준이 돼요. 항상 받아왔으니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고마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고마움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받았을 때 생기는 거니까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아끼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내가 내 시간을 함부로 쓰면 상대도 내 시간을 함부로 여기게 돼요. 내가 내 감정을 뒤로 밀면 상대도 내 감정을 뒤로 밀어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결국 남이 나를 대하는 방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냉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관계 안에서 작동하는 아주 오래된 진실이에요.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희생이 곧 사랑이었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덕이었어요. 자기를 먼저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 문화 속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받는 것을 불편해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어색해요. 그런데 그 희생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희생이 당연해져요. 그리고 당연해진 자리에서는 고마움이 사라져요. 고마움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존중도 점점 엷어져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는 것은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한 지혜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상대방을 오래도록 진심으로 대할 수 있어요. 내 그릇이 남아있어야 상대에게 나눠줄 것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너무 많이 퍼주셨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아끼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모든 관계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필요로 할수록 왜 관계는 오히려 멀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전화를 했어요. 2번, 3번, 바쁘다는 말이 돌아왔어요. 다음에 전화한다고 했는데 다음이 언제인지 몰라요. 기다리다 보면 또 제가 먼저 하게 되고 또 바쁘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러다 어느 날은 혼자 방에 앉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연락 안 하면 저 아이가 먼저 연락을 할까? 아니면 친구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약속 잡고 먼저 챙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항상 내가 먼저 해요. 상대방이 먼저 생각해 준 적이 거의 없어요. 관계가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 친구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어디 아프냐고, 왜 연락이 없냐고요. 이게 참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더 자주 연락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내가 멈추니까 오히려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은 손바닥에 담으면 있어요. 하지만 손을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버려요. 관계도 이와 비슷해요. 너무 꽉 쥐면 상대가 답답함을 느껴요. 조금 여유를 두면 상대가 스스로 다가오고 싶어져요. 이건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관계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상대방은 조금씩 지쳐요. 그 사람을 실망시키면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의 기대에 맞춰야 할 것 같고, 그 사람의 감정을 늘 책임져야 할 것 같은 무게가 생겨요. 사람은 그 무게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물러서게 돼 있어요. 나쁜 마음에서가 아니에요. 그냥 숨을 쉬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필요 이상으로 매달리지 않는 사람,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여요. 왜냐면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하거든요. 부담이 없거든요. 그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 보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가 연락을 잘 안 해서 마음이 쓰리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가족이 전부였던 분들에게 가족과의 거리가 생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고 너무 자주 걱정을 표현하고 너무 자주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게 자녀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무게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무게 때문에 조금 멀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빠짐이 이걸 자녀 탓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관계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조금 물러서 보세요. 내 삶을 살아보세요.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세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원할 때 거기 있어주되 내가 먼저 모든 것을 채워주려 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지나치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차가운 것이 아니에요. 그게 관계가 오래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깊은 자리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 침묵이 말보다 강한가요? 여러분,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상대방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경우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해명을 했어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된 거라고 열심히 말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떠셨나요? 설명할수록 오해가 더 깊어진 경우는 없으셨나요? 변명처럼 들린다는 말을 들은 적은요. 더 말할수록 더 지쳐가는 자신을 본 적은요.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를 배웠어요. 해명이 항상 오해를 푸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이 훨씬 더 강하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말을 많이 할수록 내가 그 오해에 흔들리고 있다는 게 보여요. 내가 상대의 판단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내가 인정을 원한다는 게 드러나요. 그 모습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약점으로 보일 수 있어요. 반면에 침묵은 뭘 말하나요? 나는 네가 나를 어떻게 보든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나는 해명이 필요할 만큼 불안하지 않다고 말해요.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 침묵 속에 담긴 무게가 어떤 말보다 더 깊이 상대에게 닿을 때가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아는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고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을 해도 소용없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참 많이 와닿지 않으신가요?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리고 나를 오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힘을 써서 해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가만히 있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게 약하고 무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침묵을 선택하는 건 나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나는 내 자리를 내가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묘한 존엄감을 느껴요. 그게 진짜 존경이에요. 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억울해도 참는 문화가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 세대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윗사람 앞에서, 남편 앞에서, 시어른 앞에서 그냥 참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침묵과 조금 달라요. 참지 못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아서 침묵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눌러서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단단하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면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눌려서 나오는 침묵이에요. 다른 하나는 충만함에서 나오는 침묵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침묵이에요.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가볍게 여겨지는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혹시 그 이유가 상대방에게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남 탓도 아니고 자기 탓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그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관계 안에 서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애를 쓴 건 아니었는지, 너무 많이 구한 건 아니었는지, 너무 자주 먼저 했던 건 아니었는지.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어요. 품격은 애쓴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퇴직을 하고 나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직함이 있을 때는 전화가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자리에 앉으면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 전화가 줄었어요. 먼저 찾아오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모임에 가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드는 감정이 있어요. 배신감, 허탈함,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그냥 직함일 뿐이었나 하는 쓸쓸함. 저는 이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 부분도 있어요. 직함을 보고 사람을 대한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그런 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직함이 없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퇴직을 해도 모임에서 중심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직함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무언가예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태도, 말 한마디를 다루는 방식, 타인을 바라보는 눈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그 사람을 만들어요. 그게 품격이에요. 품격은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품격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와요.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도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게 돼요. 이건 법칙이에요. 내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 시간을 소중하게 쓰고 내 말을 신중하게 하고 내 감정을 존중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나를 그렇게 대하게 돼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이 적은 사람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말이 많으면 그 안에 가벼운 것들이 섞이게 돼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은 말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요. 그 무게가 신뢰를 만들어요. 품격을 얻으려고 애쓰면 오히려 품격이 사라져요. 사람들은 애쓰는 모습을 느껴요. 뭔가를 증명하려는 모습을 느껴요. 그러면 오히려 거리가 생겨요. 품격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품격은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충분히 좋아하고 내 삶을 충분히 살아가고 내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느껴요.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좋다는 걸, 이 사람의 말은 들을 만하다는 걸,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걸. 그게 품격이에요. 그리고 그 품격이 진짜 존경을 만들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자리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때 자리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자리에 오래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구분이 안 되는 때가 와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당연해진 거예요. 물이 항상 거기 있으면 물이 귀한 줄을 모르는 것처럼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자리가 크게 느껴져요. 없을 때야 비로소 얼마나 있었던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숲속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나무가 쓰러지고 나서 나이테가 드러나면 비로소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버텨왔는지가 보여요. 그 안에 새겨진 시간이 보여요. 사람도 그래요. 떠난 뒤에야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살아있을 때 당연했던 것들이 없어진 뒤에야 비로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때 비워야 해요. 적당한 때에 한 발짝 물러서야 해요.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이건 계산도 아니에요. 이건 자기 자신이 어디 있어야 할지를 아는 지혜예요. 어느 자리에서든 내가 없어졌을 때 내 자리가 느껴지려면 내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분명한 가치를 남겨야 해요. 목소리를 높여서가 아니에요. 자주 나타나서가 아니에요. 있는 동안 진심으로 묵묵하게 내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말이 적어도 할 말은 하고 나서지 않아도 필요한 자리에는 있고 화려하지 않아도 신뢰받는 것으로요.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물러서는 거예요.
더 있어도 되는데 먼저 나오는 거예요. 떠들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저 사람은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때 무언가 달랐다고.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진짜 존경이에요. 내가 자리를 채우고 있을 때의 무게가 아니라 자리를 비웠을 때 느껴지는 무게. 저는 그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존재감이라고 생각해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이 나이 들어 존경받으며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오래 생각해 왔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한자리에 모아볼게요. 저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줄수록 당연해지는 관계의 법칙, 필요로 할수록 멀어지는 역설, 침묵이 말보다 강한 이유, 품격은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때 비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된다는 것,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자리로 모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존경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경은 품는 것이에요. 더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더 자주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더 많이 해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로 얻어지는 존경은 진짜 존경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기대일 뿐이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요. 진짜 존경은 다른 데서 와요.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와요. 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 데서 와요. 내 말을 신중하게 하는 데서 와요. 흔들릴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데서 와요. 억울해도 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데서 와요. 때가 되면 조용히 물러설 줄 아는 데서 와요. 이것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 돼요. 그 존재 방식에서 품격이 흘러나오고 그 품격에서 자연스러운 존경이 생겨요. 오래 살아보신 여러분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이 해준 사람이 아니에요.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믿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가능해요. 그리고 그건 지금부터도 늦지 않아요. 먼저 내 안에서 시작하면 돼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부터요.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내 말을 어떻게 고르는지,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사람이 만들어지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제 나이가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도 감사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해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한 사람이에요. 더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이 주려고 억지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지키면서 묵묵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게 가장 단단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존경이 따라와요. 조용히 자기 삶을 사는 사람,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는 사람, 흔들려도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오래 있고 싶어지는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느끼면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미 그런 사람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 왔네요. 길었는데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제 이야기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관계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셨는지 그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저도 읽고 싶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여러분들도 읽을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의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돼요. 여러분과 계속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잘 아끼시면서 지내세요. 감사해요, 여러분.